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항쌤입니다. 오늘은 복합금융 상품에 대해서 해당 영상 하나만 보고 여기 구조랑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런 것들 완벽하게 정복하실 수 있게 내용 준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이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20개 이상 올라갈 때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제 내용을 암기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 전환사채는 어떻게 처리하고 신주인수권 자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깔리는 분들도 많고 상환할증금이 뭐고 신주인수권 조정이 뭐고 전환권 조정이 뭐고 전환권 대가가 뭔지 여기에 대한 구조도 혼동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상 하나만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조금 더 완벽하게 다듬어지실 거고 내용이 부족한 분들도 이 영상 하나만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내용 집중하셔가지고 복습해보시고 앞으로 이해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푸는 거랑 그냥 푸는 거랑은 시간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단원이기 때문에 분개를 통해서 그리고 과정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냥 봐봐주시면은 문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챕터는 복합금융 상품 기본적인 내용부터 들어가 볼게요. 복합금융 상품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회사가 지금 X1년도 1월 1일 현재 시점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만약에 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볼게요. 근데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자율이 예를 들어서 10%예요. 그러면은 내가 50만 원을 지금 조달해오기 위해서는 매년 시장자율만큼 필요한 자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돈이 없단 소리예요. 돈이 없어요.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회사예요. 다만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생길 것 같은 회사, 이런 회사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시장에서 10%만큼 이자를 줘야 50만 원 땡겨올 수 있는데 내가 줄 여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6%인 3만 원밖에 못 준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3년 뒤에 X3년도 12월 31일에는 50만 원 갚을 건데 현금 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자는 시장 자율까지 못 채워주겠다. 이렇게만 제시해 놓으면은 이걸 50만 원 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른 사람한테 요런 거 하면은 좀 더 싸게 이 사채를 살 수 있는데 굳이 이 회사한테 사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냐. 자, 시장 자율을 제가 10%라고 했어요. 10%의 1대 시장 자율은 뭐 현재 가치 계수는 2.4868, 0.7513 이렇게. 이게 연금은가 계수, 이게 단위연가 계수. 자, 그러면은 해석해보죠. 이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냥 사채다라고 하면은 현재 받을 수 있는 돈은 공정가치한 만큼 PB, 파이, 시장이자율, 형성된 이자율만큼 현재 가치한 만큼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산해 주시면은 3만원 곱하기 2.4868, 50만원 곱하기 0.7513. 그러면은 요렇게 했을 때는 회사는 450, 254만큼 밖에 돈을 조달 못 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는 지금 50만 원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럴 때 제시하는 게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은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채를 우리 회사 주가가 오르면은 네가 주식으로 바꿔서 팔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게 주식 전환 권리예요. 그러면은 그냥 사채보다는 메리트가 있겠죠. 그냥 사채는 돈만 받는데 요 사채를 사게 되면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까 투자 수익도 일부 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격이 좀 더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에 누가 사간다, 시장 거래 당사자들이 사간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치는 일반적인 돈만 빌렸을 때 가치가 얼만큼인데 돈을 이만큼 더 받고 발행했으니까 이 회사의 주식으로 전할 수 있는 가치는 나머지 금액이겠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전환사채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자, 기본적인 내용 정리해보죠. 여기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복합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 복합은 부채예요. 자산 이런 게 아니라 부채, 돈 빌리는 사람 입장이에요. 자, 그럼 처리 어떻게 할지. 첫 번째가 전환사채. 회계는 은근히 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가 신주인수권부사채예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예요. 자, 내용 정리할게요. 전환사채는 사채인데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주식으로 바뀌었을 때, 행사했을 때는 전체 돈을 안 갚아도 되겠죠. 왜? 주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이란 얘기가 없죠. 바뀐다는 얘기가 없어요. 얘는 이해하실 때는 신주를 싸게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주를 원래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사갈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행사 가격에 싸게 사갈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신주 인수권부 자체는 행사할 때 어떤 부채, 얘가 사라지면 안 되겠죠. 얘가 사라지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전환사채랑 신주 인수권부 자체에 대한 구분, 이렇게. 아무튼 간에 둘 다 공정가치로 기록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자본에 대한 대가, 전환사채는 주식 전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 신주 인수권부 자체는 신주를 싸게 사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 이렇게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본 조정 또는 자본 잉여금 계정에 집어넣는다. 여기까지가 1차적인 이해요. 두 번째, 그러면은 자, 회계자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할인 발행과 거래원가 기본적인 내용만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이 회사 공제 가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50만 원의 액면 금액에 발행을 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요. 아무도 안 사가요. 그러면 가격을 낮추겠죠. 돈이 필요하긴 하니까. 돈이 필요하긴 하니까 가격을 낮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만 원만큼 낮췄다라고 볼게요. 49만 원으로.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금액이 바뀌어야 될까 정리하실 때, 이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치가 조금 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안 팔렸겠죠. 그럼 이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치는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요렇게 처리하는 게 할인 발행이에요. 그래서 할인 발행은 부채랑은 직결적인 관련이 없어요. 부채는 공적 가치 그대로고 주식 바꿀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안 팔렸다. 이렇게 내용 잡아주시면 돼요. 반면에 신주 인수권부 자체도 마찬가지고 거래원가는 어떻게 처리할지. 거래원가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거래원가는 항상 별도의 분계로 끊어서 차근차근 생각을 해주라고 했어요. 50만 원에 액면 금액에 발행하였다. 그럼 49746. 그럼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첫 번째, 회사가 돈을 받았다. 자, 부채는 무조건 공정가치로 기록해요. 450, 254. 근데 돈을 50만 원만큼 액면 금액에 받고 발행하였다. 그래서 나머지가 이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치겠구나. 이렇게 잡아놓는 게 첫 번째 기본적인 거래원가 전에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 근데 이 과정에서 거래원가가 만 원만큼 발생하였다. 모든 거래원가는 대변 현금 유출이라고 했어요. 그럼 차변에 어떤 금액을 적화될까? 우리 금융부채 할 때는 부채랑 관련된 거래원가이기 때문에 부채 금액을 줄이는 걸로 처리했어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 차변 쪽에 자산을 적어서 자산 늘리는 쪽으로 처리했어요. 여기는 하나랑만 관련된 게 아니죠. 두 가지 요소랑 모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발행 당시 비율대로 찢어가지고 금액을 차감시켜주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전환사채 거래 가격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까지 도 내용 어렵지 않죠. 세 번째, 보장 수익률과 상환 할증금에 대한 내용 볼게요. 자, 거기 정리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보장 수익률, 이런 문제가 나오고 회사가 보장한 보장 수익률이 8%다 이렇게 문단이 나왔다고 볼게요.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회계에서 나오는 거는 법인을 가정하고 있어요. 주식회사를 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주가 주주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라든지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식 지분을 가져가는 걸 싫어해요. 내가 주인인데 다른 주인이 개입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상환 할증금, 보장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에요. 얘가 지금 주식 바꿔갈 수 있는 권리가, 회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주식 가져가는 거 싫단 말이에요. 싫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된 이자율이 10%라고 하는데 내가 그까지 주면은 그러면 50만 원 가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못 주겠는데 내가 8%까지는 보장해 줄게. 다만 네가 주식으로 끝까지 안 바꿨을 때 이게 보장 수익률이에요. 자, 그러면 할증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8% 하면은 4만 원이 내가 보장한 이자죠. 그러면은 X 3년 말에는 만 원 그냥 그대로 주면 돼요. 다만 2년 말에는 만 원을 그대로 주면 안 되죠. 왜? 만 원을 가져간 상태에서 주식 바꿔갈 수 있잖아요. 아직 만기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장한 이자만큼 더해서 만기 시점에 돈을 주는 거예요. 1년 말에도 만 원 주면 되는데 이때 주면은 가져가고 주식 바꿔가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보장한 이자만큼 더 가산해서 주는 거.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친 게 이게 상환할증금에 대한 개념. 요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요거 가지고 직결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전환사채는 여기가 행사되면 주식으로 바뀐다 했어요. 그리고 이 돈도 주식으로 안 바꾸면 돈 더 줄게 라고 했으니까 바꿔가면은 이것도 안 주겠죠. 즉 모든 전체 현금 흐름이, 모든 부채 줘야 될 의무 자체가 행사랑 직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환사채 행사 회계 처리는 전부를 묶어서 모든 부채가 사라진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게 전환사채 행사 회계 처리예요. 반면에 신주인수권부 자체는 얘는 전환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신주를 싸게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라 했어요. 신주를 싸게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그럼 얘가 만약에 행사했다.
그럼 부채는 갚아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거는 사라져야 되겠죠. 네가 주식 안 바꾸면 돈 더 줄게. 이 상환일증금은 행사했으면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행사회계 처리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용 크게 어렵지 않죠. 요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 기본적인 내용만 잘 잡아도 금융부채 잘 하시면은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심화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심화적인 내용들은 전환사채 그 조건변경은 뭐냐? 조건변경은 쉽게 얘기하면은 회사가 지금 돈이 없단 소리야. 갚을 돈이 없단 소리야. 이자도 부담되고. 그래서 그냥 주식으로 빨리 바꿔라. 빨리 바꾸면 좀 더 줄게. 이게 조건변경이야. 그럼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더 줄게 하는 게 N의 손실이에요. 부채를 없애기 위한 비용으로. 반면에 상환은 반대 케이스예요. 회사가 돈이 있단 소리예요. 회사가 돈이 있기 때문에 저 주식 가져갈 수 있는 저거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저거 없애버리고 싶단 소리예요. 그러면 부채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자본에 대한 권리도 같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처리할지 그게 전환사채 상환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돼요.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거고 이제 행사회계 처리를 생각을 할 건데 자 이거 할 때 전환권 조정, 신주유권 조정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무조건 순액으로 분개하시고 나서 이해가 되신 상태에서 총액으로 바꾸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행사회계 처리는 자 연습서 문제 객관식 문제 뭐 예제 문제 있을 거잖아요. 풀어보시면서 전환사채 행사회계 처리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전환사채 사라지고 여기는 할증금 다 포함된 금액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전환권 대가라는 게 사라지고 그 대가로 주식이 발행되네. 주식을 발행될 때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 수의 액면금액 나머지가 주발초 이렇게 전환사채 행사회계 처리는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행사회계 처리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주발초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두 번째 자본에 대한 단원이기 때문에 자본 증가액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세 번째 그걸 응용해서 부채 비율의 변동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용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본 증가액이 얼마일까? 주발초라고 하면은 이건 다 구해야 돼요. 이거는 구성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구하셔야 된다. 반면에 자본 증가액은 자본이잖아요. 그럼 얘 세 개를 구하지 마시고 부채 없어지는 금액 이게 자본 증가액이죠. 그럼 이것만 구하겠다. 결론은 그냥 할증금이 있던 말든 상관없이 전체 현금 흐름을 행사 시점에 현재 가치 한다. 그리고 비율 곱하면은 그게 자본 증가액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게 행사 회계 처리할 때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신주인수권부 자체는 어떻게 분계가 발생할까? 행사할 때 어떻게 분계가 발생할까? 내용 보시면은 신주인수권부 자체는 이렇게 발생해요. 얘는 신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했어요. 싸게 산다 했어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아요. 돈을. 그리고 할증금은 네가 주식 안 바꾸면 돈 더 줄게 라고 했잖아요. 지금 행사에서 주식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겠죠. 그 의무만큼은. 그리고 신주인수권 대가라는 자본이 사라지고 그 대가로 처리되는 게 자본금과 주발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분개를 하시면서 포인트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본에 대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 구성 요소를 물어볼 수 있다. 그럼 정리할 때 주발초 이건 어쩔 수 없이 다 구해야 돼요. 반면에 자본 증가액을 구할 때는 돈 받은 거, 할증금 사라진 거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 나왔다. 다 필요 없는 자료죠. 왜? 할증금이 없기 때문에 부채는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전환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증금만 가지고 현재 가치 땡긴 다음에 돈 받은 금액 더하면은 그게 자본 증가액.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면은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계신 거고 몰랐던 부분이 있네 라고 생각되시면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포인트만 잡아주면은 앞으로 개념 암기 안 하셔도 내용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올 테니까 이것만 집중해서 내용 보시고 꼭 여기는 맞추시길 기원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 많이 올릴 거고 제가 유형별로 다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거든요. 회계는 항상 이해예요. 풀이 과정, 암기하는 거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시고 여기를 스스로 체득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